빈 의자 위에 먼저 앉아 있던 누군가. 저녁 무렵 해가 기울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미용실 안은 유난히 황혼빛이 짙게 깔린다. 따릉. 문 종이 혼자 울린다. 선아는 고개를 든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빈 의자 중 늘 같은 자리, 가장 오래된 회색 의자 하나가 조금 기울어진 채로 멈춰 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앉은 것처럼. 그리고 가위가 저절로 흔들린다. 빈 공기 한가운데서 사락사락. 선아는 그냥 조용히 말한다. 오늘은 다듬기만 하실래요? 공기 속에서 누군가 숨 쉬는 듯한 기운이 부드럽게 흔들린다. 선아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다. 아니, 오히려 편안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미용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 어떤 날은 머리를 감겨주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젖은 머리카락이 흩어진다. 어떤 날은 선반에 꽂아둔 빗이 혼자 떨어진다. 어떤 날은 거울에 김이 서리며 글씨가 남는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묵직한 한숨 소리가 의자 뒤에서 들린다. 선아는 그런 날이면 가위를 천천히 닦으며 말한다. 여기는 언제든 와도 돼요. 그 말투는 마치 오래된 손님을 챙기는 할머니 같고 또는 잃어버린 가족을 대하는 사람처럼 따뜻하면서도 쓸쓸했다. 그리고 시작된 이상한 변화. 변화는 어느 늦은 오후 갑자기 다가왔다. 미용실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1984년 초등학교 단체 사진. 선아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이날 선아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이상하게 사진이 허전했다.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자세히 보니 사진 속에서 선아 바로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 한 명이 싹 사라져 있었다. 흔적은 있다.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요철처럼 밀려 있다. 마치 누군가 종이 속에서 아이만 집어 빼간 것처럼. 누가 장난쳤나?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한 지 며칠째. 외부인이 들어올 일이 없다. 그날 밤부터 미용실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더 또렷해졌고 거울 속 그림자는 더 자주 스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리는 노크 소리. 퇴근하려고 불을 끄는 순간 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대답 없다. 다시 노크. 톡톡톡.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선아야 들어가도 돼?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그 목소리는 낯선 듯 이상하게 친숙했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복도 끝에 달빛이 번지고 희미한 소년의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날 밤 선아는 자기 방에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준호야? 왜 그런 이름이 떠오른 걸까?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초등학교 시절의 남자아이 이름. 물기 어린 발자국 그리고 기억의 조각들. 어느 날 선아는 아침 문을 열자마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바닥에 물기 가득한 맨발 자국이 찍혀 있었다. 출입문에서부터 미용실 의자까지. 작은 발자국. 초등학생 정도의 크기. 선아는 그 발자국에서 묘한 향기를 느꼈다. 여름비 맞은 흙냄새. 어린 소년이 뛰어다닐 때 나던 그 냄새.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 하나가 갑자기 선아를 덮쳐왔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날 학교 운동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선아야, 방학 시작하면 나랑 머리 자르러 갈래? 그때 선아 옆에 항상 서 있던 소년. 언제나 웃고 언제나 자신을 챙겨줬던 아이. 준호. 그리고 그 여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던 아이. 40년 동안 잊고 지낸 그 아이. 선아는 그날 미용실 문을 닫고 단체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준호의 자리. 사라져 있었다. 선아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준호야, 너 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울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고 투명한 얼굴. 하지만 분명히 어린 시절 준호의 눈을 닮아 있었다. 그때 공기 속에서 아주 작게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선아야. 뒤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면 그 목소리는 준호가 사라지던 그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감춰졌던 진실. 며칠 후 밤. 선아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미용실 불을 끄고 문 앞에 혼자 서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톡톡. 선아야, 나 기억나?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이제 기억났어. 그 순간 문틈 아래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며 형체 없는 실루엣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날 선아는 마침내 진실을 들었다. 여름날 소낙비가 퍼붓던 날. 준호는 선아를 학교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머리 자르러 가려고. 하지만 선아는 오지 않았다. 집안 사정으로 급히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어 준호와의 약속을 잊은 것이다. 비가 점점 세지고 준호는 선아가 오는지 보려고 개울가 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발을 헛디뎠다. 선아가 찾지 못한 준호. 마을에서도 못 찾은 준호.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동안 선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 새벽 2시. 미용실 창문에 서서히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남겼다. 그날의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 선아는 오랫동안 울었다. 준호는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단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 여름날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미용실 의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가위도 저절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벽의 단체 사진. 사라졌던 준호의 자리에는 희미하지만 다시 소년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마치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날 아침 선아는 처음으로 미용실 불을 환하게 켜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